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24번째 영상으로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면 이후에는 보장을 못 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설사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말일까지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그 다음 달 1일자로다가 실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이유가 보험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바쁜 나머지 또는 계약자의 어떤 착오로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해서 실효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모든 보험 약관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달 말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보험료를 못 내서 12월 말일까지 내면 되는데 12월 말일부터 14일 전이니까 약 12월 16일 이전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다가 보험료 납입 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모든 보험약관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약관은 곧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설사 보험계약이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그 실효가 됐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약관에 정해진 보험료 납입 최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사 보험계약이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실효 이후에 발생한 사망이라든가 의료실비라든가 암진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 내용을 전부 책임져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약관에는 보험료 납입 최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마다 그 약관 문헌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한 이 약관은 KB손해보험의 약관인데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즉 독촉이죠.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조 1항을 보면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 등기 우편 등 전화, 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호 납입 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되고, 제2호 납입 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되고, 3호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제2항을 보면은 납입 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3항을 보면은 보험 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제1항이라는 것은 보험료 납입 최고를 한다는 것이죠. 1항에 따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항을 보면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래 보험료 납입일은 보험 계약 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11월 6일 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매달 6일 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1월 6일인 오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6일 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은 그달 12월 말일까지는 최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은 보험료 납입이 연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그 다음 달, 즉 1월 달 16일경에 그 이전에 1월 16일 이전에 보험료 납입 최고를 계약자한테 등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음성 녹음을 해가지고 보관한다든가 전자문서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지난달 말일까지 내야 될 보험료를 이번에 1월 말까지 안 내면은 2월 1일자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 환급금을 보험회사는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를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도 약관에서 정한 이 보험료 납입 최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실효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암 진단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실효가 된 이후에 보험사고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실효된 이후에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
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됐고, 그래서 실효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험계약 유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하고 싶었으나 계약자가 바빴거나 아니면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보니까 착오로 통장 잔고를 좀 부족하게 넣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 여행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바빠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가지고 실효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회사는 납입 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계약자들 전부에게 등기나 일반 우편은 안 됩니다. 일반 우편이라 엽서로다가 보내는 거는 계약자가 나 그러한 납입 최고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물을 수령한 날짜와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는 등기나 아니면은 직접 계약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보관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납입 최고를 한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약관에는 이렇게 등기우편이나 전화 음성 녹음으로 보험료 납입 최고를 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다가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일반 우편이나 엽서 등으로다가 납입 최고를 하는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등기 우편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의 계약자 중에서 30만 명이 보험료가 당월당월 납입되지 않고 한 달치씩 밀쳐서 납입하고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30만 명한테 전부 등기 우편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우편료 2-3천만 하더라도 그걸 30만 명한테 곱해보면은 그 등기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등기 우편으로다가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일반 엽서라든가 일반 우편으로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보험료 납입 최고를 적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자가 그 우편물을 수령했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실효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최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됐고 실효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쪽 하단에 이 좋아요와 이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구독 알람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앞으로 제가 매주 올리는 이 유익한 영상을 그때마다 받아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여러 건 가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단 한 건을 가입했더라도 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한 대가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이 한 편 한 편의 그 영상이 우리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굉장히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꼭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